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옆에 갑자기 소리 지르는 남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볼륨 소리를 너무 과도하게 크게 해서 트로트 음악을 듣는 나이 드신 한 70대 남성분이 있습니다. 또 저 옆에서는 이제 과격하게 소리 지르면서 전화통화하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왜 저럴까? 뭐 때문에 저러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궁금증보다도 더 드는 생각은 괜히 가까이에 갔다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나가는 여고생 이제 무자비하게 이제 나쁜 짓 저질렀던 그런 놈들도 나오고 이래저래 너무 이제 사람이 두려워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변한 걸까? 왜 조크가 된 걸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살아온 인생이 삶이 엉망이 되고 시궁창이 되고 하니까 갑자기 세상이 싫어지고 남이 싫어져서 남에게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성공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가시하고 드러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뭐 그런 이제 허황된 마음, 욕심, 탐욕 이런 것들로 이제 덕지덕지 자신을 만들어 놔서 이제 짐승이 돼버린 거죠. 벌레가 된 겁니다.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겠다, 나 돈 많이 벌 거다, 떠벌리고 다니고 자꾸 머릿속으로 세뇌시키면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럴 일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강의하고 이럴 때 슈트를 입고 되게 포즈를 멋지게 취하고 뭐 이러면은 그게 정말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런 군더더기도 필요 없다. 그저 평범한 옷차림에 내가 진솔하게 나의 이야기에 정성이 담기고 정말로 이제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날것의 이야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살면 그 진심이 전해질 거다라는 거죠. 겸손해야 되고 함부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이것보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좀 최대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면 경쟁심이 생기고 시기나 질투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고 나쁜 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은 아래로 내려와 있는 나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짓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대려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앞에서는 위해주고 챙겨주는 척하고 뒤에서는 뒤통치고 등골 빼먹는 이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놈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 타락한 이 추악한 인간 본성들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경제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가면을 쓰고 사는 것도 이제 더 극악스러워지고 더 악랄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 뒤통치고 사람들 이용해서 장기도 빼고 사람들 이제 팔아먹고 별짓거리 다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들인 거죠. 경제 불황에 이제 사람의 이제 본성이나 사람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무수히 많은 빚쟁이들이 망하는 걸 구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겨울 아마 방화 사건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25년, 26년, 27년, 28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이제 아래로 추락하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심각한 수준의 불황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아마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야 될 상황이 올 거고 그러면요 점점 더 이제 악순환이 벌어질 것 싶어 한데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선전선동하고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극악스럽게 또 바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분열이나 갈등을 더 조장하고 더 이제 그렇게 만들어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채가 폭등하고 있고 지옥이 열리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다들 별것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뭐 이렇게 다 잘 사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과연 그게 진짜일까? 아닐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이제 망할 것 같은데 좀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끌들은요, 무리하게 부동산을 투기한 연끌들은 다 이제 자살해야 되는 거죠. 못 버티는 거죠. 이번 생을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죽을 때까지 빚 못 갚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래저래 들어와야 될 돈, 수입이 끊기면 사람들의 삶이 그냥 다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되게 사람들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또라이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 1일인가요? 조커2가 하는 게 아마 1000만 명도 넘고 1500만 명도 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보러 다닐 것 같고요. 참 더 많이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이 더 이제 예사롭지 않게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녀들 뭐 대중교통 이용하게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차 태워서 보내고 자가용으로 이렇게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 몇이나 되겠냐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그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언제 어느 때 묻지마 범죄가 터져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과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라 어떻게 지내야 되지? 함부로 돈 있다라는 티도 내서도 안 되고 과시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돈 많다라고 얘기하면요, 주변의 가족부터 아니면 지인부터 별의별 놈들이 다 달라붙어서 나를 음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야베 미유키의 일본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소설 중에 제목이 조금 헷갈리는데 모방범인가? 아마 어느 작품이 조금 헷갈립니다. 거기에 이제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을 많이 받았다고 학교에 가서 얘기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들은 얘기를 또 다른 친구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그 집을 도둑으로 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일가족을 다 몰살시킵니다. 무서운 얘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돈이 몇 억이나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아빠가 그렇게 강도로 돌변하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자랑질한 그놈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난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집에 돈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일가족을 전부 다 죽음으로 몰고 가고 친구의 이제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고 참 무서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야베 미유키가 그런 스토리를 작품에서 풀어낼 만큼 일본의 이제 부채나 아니 사항들이 경제 사항들이 매우 심각했다라는 걸 저는 추정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